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운명처럼 저희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면서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또 인연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절의 인연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의 타이밍에 딱 맞는 여러분을 적극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드라마처럼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타로 카드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지금 시절에 딱 필요한 인연 생각하시면서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노랑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이제 곧 여러분을 도울 사람, 여러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사고방식을 가졌다든지 일단 여러분이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인품이 일단 뛰어나서 좀 도덕적이다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요. 혹은 지위가 높은 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내가 이 사람 존경해야 된다 이런 이미지 강하게 보여요. 많은 경우에는 노랑분들에 비해서는 이분이 나이가 좀 더 많을 수 있고요. 사회생활이라든지 경험들이 풍부해서 특히 상황을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보이고요. 이분의 분야에서 좀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카드들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분한테 겸손하게 인사를 한다든지 이분이랑 대화 나누는 거를 조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노랑분들은 평소에 이분이랑은 접점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물리적인 또 심리적인 거리감도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보다 좀 더 윗사람이나 직장 상사, 또 더 높은 사람이라고 보여요. 선생님이라든지 교수님, 또 회사의 사장님, 약간 어떤 기관 안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족이나 동료라고 하더라도 평소 거리감이 있어서 조금 대화가 이제까지 많이 이루어진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학교나 회사의 선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노랑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막상 아무 때나 편하게 연락할 수는 없는 존재, 편하게 말을 걸 수 있는 존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중요한 특징이 좀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아주 커다란 나무, 특히 몇백 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 아주 굵고 커다란 나무 느낌, 혹은 산 중턱 위에 있는 거대한 바위 느낌도 들어요. 내가 가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좀 묵직한 힘이 느껴지고요. 감히 넘볼 수 없다, 약간 언덕 같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이랑 나는 아직은 좀 벽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자주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분이랑은 약간 아직은 겉도는 대화만 나누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또 뭔가 이분이 진심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분을 속이려고 한다거나 거짓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말을 아끼는 것 같은 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분의 성향 자체가 말을 좀 다이렉트하게 하거든요. 표현을 화려하게 하지 않고요. 좀 말 속에 뼈가 있는 사람, 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이분이랑 얘기하면 뭔가 내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좀 마냥 함께 있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이다. 약간 이런 인식 가지고 계신 그런 관계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아마 노랑분들이 가지고 계신 평소의 모습이라든지 또 잠재력, 또 성실한 모습 그런 게 특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 같아요. 정말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면 딱 한 장면만 보고도 상대방의 실제 성향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학생이신 경우 생각해보면 좀 돌아가면서 이제 교실 청소를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청소하는 모습을 제대로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 한눈에 딱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겠죠. 아, 노랑은 참 자기 맡은 일이라면 끝까지 해내는구나. 노랑은 성실하게 학교 생활 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알아보는 것처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분 경우에는 말을 막 먼저 나서서 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먼저 관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여러분의 잠재력을 이미 봤다고 해요. 또 여러분의 잠재력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두 분이 이제 만나서 대화하는 이런 장면도 상대방은 이미 기다리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회사의 사장님이나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임원일 수 있거든요, 이분이. 근데 그러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만 봐도 딱 여러분의 능력에 대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을 눈여겨봤다가 이제 여러분의 프로필을, 이력을 찾아봤을 수 있고요.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하는 어떤 잠깐의 행동, 이런 걸 봤는데 그때 이미 깊은 인상을 받았고 또 여러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노랑분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언제 한번 불러서 노랑이랑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두 분 사이가 아직은 좀 어색하고 불편한 기운이 분명히 있고 거리감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고 좀 갑작스럽게 생각되실 수 있거든요. 왜 나를 부르는 거지? 약간 당황스러움 먼저 들어올 거예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일단 이분이 가운데 완전 1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 이런 제안을 한다고 보이거든요. 또 그때 만나서 노랑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칭찬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칭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완전 1번은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제안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제안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도전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 거죠. 좀 갑작스럽다. 나한테 좀 도전이 된다. 처음 얘기 들었을 때는 막 끌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느낌도 보이고요.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도전을 감행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도 드실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또 가족 중에 좀 어른 이런 분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자고 다가오는 이런 장면이라면 여러분의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너 이런 전공을 해보는 게 어떠니? 이런 분야 해보는 게 어떤지 약간 이런 제안이고요. 뭐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전공에 대한 이야기 혹은 미래 계획 이런 것들도 대화에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는 그 분야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난 좀 그건 아닌데? 이렇게 보이거든요. 회사나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헤드헌터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충분히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분야, 그쪽으로 부서를 이동해보는 건 어때? 약간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업무인데 한번 해볼래 노랑분?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죠. 헤드헌터 입장이라면 여러분에게 어떤 회사를 권하는데 그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딱히 끌리지 않는 제안이야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하는 얘기인가? 약간 불편한 감정도 드실 수 있거든요. 이건 나에게 너무 도전이야.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혹은 나는 너무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 약간 이렇게도 변화를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나머지 카드들을 보면 이 조만간 다가오는 이 상대방의 제안, 그걸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틀을 벗어나서 정말 의외의 행운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에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 나의 주장보다는 상대방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시는 것, 그게 더 현명한 방향이라고 보이고요. 뒤로 물러선다라는 것이 지금 생각하셨을 때는 양보하는 것 같다, 내 주장을 포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상대방이 하는 제안에는 좀 맥락이 있고 상황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이분이 지금 칼의 기사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말을 조금 짧게 한다든지 좀 차갑게 한다든지 또 이런 제안에 있어서 맥락이나 상황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칼의 기사는 이제 칼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지 마음 상태를 섬세하게 고려하는 그런 시간이 없어. 약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분에게는 지금 절제 카드가 들었기 때문에 양쪽의 장단점을 다 고려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여러분의 그냥 즉흥적인 흥미, 또 순간적인 감정,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해요. 한편으로 노랑분들이 느끼실 때는 내 감정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너무 통보하는 것 같다, 이런 아쉬움 드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 도전같이 느껴졌던 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큰 전환점이 된다고 해요. 오늘 결정적으로 키워드 카드에 새로운 비전이라는 카드도 들어왔는데요. 또 아래에 보시면 나는 반대의 의견도 듣는다, 수용한다, 이런 문장도 들어왔어요. 처음에 여러분이 느끼시는 인상 자체는 나랑 안 맞을 것 같다,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제안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몇몇 분들에게는 이 제안 자체가 어떤 인맥으로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나는 저 정도의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런 타입의 사람은 나랑 엮여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어색한 마음도 드실 수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정도의 스펙의 사람을 소개해줘? 나에 대해 알고는 있는 거야? 약간 반감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조언 카드들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사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제 노랑분들에게는 새로움도 필요하다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상대방은 지금 지렁이 카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나는 고려했다. 나는 그런데 노랑 너에게 이제 새로운 융합을 기대하고 있다. 약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만 흘러가면 우리 인생 너무 딱딱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의 지렁이, 이분의 제안은 좀 굳어진 땅이 부드러워지는 힘이 있고요. 또 여러분이 이 말랑말랑해지는 힘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다가올 것 같아요. 또 오늘 노랑분들을 위해 들어온 조언 카드를 보시면 빛의 협의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에 보시면 여러 신들, 여러 성인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 카드의 뜻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존재한다. 그런 것처럼 당신의 평화를 위해서 빛의 신들이 지금 연합체를 만들었다. 당신을 돕는 신의 오케스트라, 신의 협주가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 개의 사운드처럼 각자의 색깔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에게는 다 하나로 살펴보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의미 자체는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하나의 악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는 조화에 있고요. 또 여러분의 숭고한 삶의 목적, 여기에 다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들어온 감사 카드 보시면 나는 이번 생애 자체에 감사한다. 또 내 삶에 존재하는 기회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은 사실 수많은 기회의 연속일 거예요. 그 기회는 또 다채로운 세계 구슬과도 같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구슬을 엮어가는 건 또 우리의 몫이겠죠. 사람마다 구슬을 몇 개 넣을지, 또 어떤 조합으로 넣을지, 또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 각자 모습 다 다를 건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목걸이나 팔찌나 다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보면 멀리서 보면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가까이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 다 다른 모양으로 또 각자 독특한 삶을 살고 있죠. 노랑분들에게는 조만간 어떤 제안이 하나 다가오는데요. 그 제안이 바로 구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슬이 새로운 거, 익숙하지 않은 거다 보니까 이걸 내 목걸이에 또 내 팔찌에 넣을지 말지 고민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 나한테 맞는 구슬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이나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 약간 이런 마음? 또 나는 이렇게 어떤 큰 세력에 의해서 통보받고 싶지는 않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카드들을 보면 그런 것들도 다 선입견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곧 다가올 새로운 제안이 있는데 여러분 삶에 새로운 비전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제안, 좀 난감하다라고 여겨지는 제안,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정말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이야기 펼쳐줄 기회를 줄 것 같아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 보라 고르신 분들, 오늘 카드들을 보면 보라분들은 참 재밌는 카드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이 조합을 보면 이제 평소 보라분들의 일상이라든지 여러분의 성향도 조금씩 엿보이고요. 또 앞으로 다가올 사건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이 이제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되실 수 있고요. 또 인생의 묘미, 정말 살맛난다. 약간 이런 것도 느끼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보라분들은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을 줄 몰랐다. 이제 이런 놀라움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약간 민망하다, 좀 쑥스럽다, 이런 감정도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민망함의 마음, 그 껍질을 깨고 도움을 받으시면 정말 여러분에게 커다란 엄청난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돌아보면 아마 많은 경우에는 좀 도움받기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다가온다. 이런 가능성이 크고요.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 줄 정도의 레벨의 사람이 아니야. 약간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이랑 나이가 비슷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오히려 여러분보다 조금 더 어린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조금 더 아는 게 많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분이 지금 보라분에게는 귀인으로 작용하고요. 또 이분이 여러분한테 어떤 권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보다 아랫사람이나 후배나 동료. 그런데 일단 여러분보다는 약간 서열이 낮다. 이렇게 생각한 분, 그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느끼셨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선입견. 여기에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분이 약간 허술한 성향, 좀 덜렁대는 느낌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선입견 가지셨던 거죠. 혹은 외적인 조건이나 외모나 분위기, 약간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좀 선망할 만한, 좀 가치를 줄 만한 이유가 많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조만간 이제 여러분의 선입견을 좀 바꾸게 되는 그런 일이 등장한다고 보이거든요. 가까이 있었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일부러 좀 거리를 가깝게 할 필요성을 못 느낀 사람? 내가 저 사람이랑 가까울 필요 없어. 약간 일부러 거리를 두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좀 놀라운 정보를 들려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교대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딱 몇 시까지 내 할 일 하고 또 다음 근무조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제 인수인계하고 여러분은 퇴근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다음 근무조인 사람, 이 상대방이랑 개인적인 교류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빨리 넘길 거 넘기고 퇴근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도 나랑 같은 직군에 있는 사람, 또 같은 업무하는 사람. 그냥 시간대만 다른 거지 딱히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상대방이 그 정도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느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인데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는 거, 보라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또 다른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회사에 있는 동료나 학교에 있는 동료예요. 상대방이 딱히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배울 점도 없는 것 같고 상대방이 딱히 매력도 없어요. 그냥 물리적인 위치가 가까워서 그냥 자주 보는 사람인 거죠. 부서가 같다는 이유로 회식은 하는데 딱히 둘이 거리감을 좁힐 만한 근거가 없고 또 같이 수업을 듣기는 하는데 그리고 같이 하는 일이 있는데 같이 활동을 하긴 하는데 딱히 친해지지 않은 관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한 걸음 다가가신다면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분의 특징으로 지금 오늘 불의 상징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가장 먼저 일단 파이어 불사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이 양자리나 사자자리나 사수자리의 가능성이 있어요. 혹은 성향 자체가 불 같기 때문에 좀 강한 열정, 좀 표현력이 저돌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또 불은 좀 어두움 속에서도 빛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성향 자체가 좀 어려움이나 고난에 굴복하지 않거든요. 자기 입지를 다져가는 면이 있어요. 자기만의 근성도 있죠. 불씨가 꺼질 때까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는 때로 저 사람은 좀 워커홀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뭔가 하나에 꽂히면 끝을 보는 성격?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누구의 만족이나 타인의 평가를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의미가 있나? 나랑은 또 에너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이 조금 더 차분하고 좀 고요하고 정적인 분들로 보이거든요. 두 분의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지금 상대방이 불의 성향이 훨씬 강해요. 나보다 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때로 불편하고 좀 민망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불 성향 옆에다가 태양 카드를 끼고 왔고 아래는 불개미까지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 이분은 불의 상징들을 정말 싹 모아왔어요. 왠지 여러분이 이분이랑 가까워지면 내가 불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닐까? 약간 부담감도 느끼실 수 있는 정도거든요. 하지만 불이라는 것이 컨트롤이 안 됐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하지만 제어할 수 있는 사람한테 불이 주어지면 아주 뛰어난 도구가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빛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추운 겨울이 있을 때는 그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는 힘도 되죠. 또 불을 이용하면 날것의 재료도 익혀서 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죠. 결국 모든 도구가 사실 사용자의 의지 또 사용자의 능력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잖아요. 보라분들은 이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있으시다고 보이고요. 다만 불을 다룰 때는 적응하는 시기도 필요할 거고 좀 섬세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불개미 카드까지 이분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사실 잠재력을 쉽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첫인상 자체에서는 이분이 좀 매력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개미도 한 마리 한 마리 뜯어서 살펴보면 그렇게 힘이 강하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심지어 아주 커다란 숲에서는 개미의 존재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개미가 모였을 때 생각하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불개미 카드의 뜻 자체가 좀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세계가 보인다. 또 특히 네트워크의 힘이 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인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까이 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이분이 보여주는 새로운 세상도 있을 수 있어요. 알고 보면 이분이 이제까지 과거로부터 가져온 경험들이 있는데 그게 엄청난 자원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주지 않은 이분만의 과거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정보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분이랑 친해지면 여러분이 좀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컵 3번이랑 완주 9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히 두 분이 가까워지는 데까지는 적응도 필요하고 특히 여러분이 좀 양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고급 정보라는 거는 사실 누가 봐도 누가 느껴도 고급 정보거든요. 근데 고급 정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면 그건 고급 정보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이 상대방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다 여러분에게 모든 걸 오픈할 것 같진 않거든요. 일단 완주 9번 카드가 방어막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분도 나는 비밀을 알고 있어. 근데 그거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내 손해야. 약간 이것도 상대방이 알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분한테 다가갈 때 좀 천천히 다가가셔야 될 것 같고요. 불을 사용할 때도 온도를 서서히 올리고 재료도 서서히 줘야 활용 가능한 정도로 타오르거든요. 불 조절하듯이 여러분이 강약 조절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특히 상대방에게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때 팁으로 지금 컵 3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셔야 되거든요. 나는 너랑 한순간만 알고 지내려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야. 이런 인식도 지속적으로 심어주셔야 돼요. 이 카드에서 세 사람이 보여주는 합이 바로 우정을 말하고 있거든요. 또 컵은 마음이기 때문에 좀 진솔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보라분들의 경우에는 이 상대방의 과거 또 상대방의 삶의 여러 얘기 이것들을 좀 경청해주는 자세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별거 있겠어?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상대방과 교류를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왜냐면 한동안 두드리시면 그 이후에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귀중한 기회 들어올 것 같거든요. 또 그 다음에는 완주 1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새로운 기회가 돼요. 여러분의 움직임을 새로 주게 될 거예요.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셨기 때문에 보라분들 경우에는 이 상대방이 뭔가 남들이 잘 모르는 유행이라든지 뭔가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희귀한 사업 아이디어나 아이템 같은 거 알려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학생이신 분들이라면 이 상대방이 알려주는 어떤 대회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기회나 공모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커리어의 발판이 될 수도 있고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꿀같은 정보를 상대방이 알려줄 수 있고요. 자격증이나 취업에 대한 가이드를 알려준다든지 이분이 인맥을 소개해주면서 여러분의 앞날도 열리게 되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정보,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약간 인내심을 가지시고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벽이 있어요. 이걸 조금씩 허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상대방이 이렇게 불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첫인상은 좀 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불은 좀 예측하지 못하게 솟구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표현이 독특할 수도 있고 뭔가 표현 방식도 좀 제멋대로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내가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받아줘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드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조언 카드를 보시면 나는 모든 것을 껴안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다 각자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두고 내가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다양한 것을 경험해본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너그럽게 가지시는 게 좋겠고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약간 이렇게 딱딱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어차피 이해 못할 게 뭐 있겠어.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포용력을 좀 더 넓히는 기회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기회와 변화 이런 키워드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카드 천사를 보시면 지금 천사가 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내 손을 잡을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천사가 다가와요. 손을 잡는 것도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죠. 나는 천사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거야.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한 능력이 있어. 이렇게 고집 피우시기보다는 천사의 손 한번 잡아보세요. 천사가 일단 새를 여러분 손에 쥐어줄 수 있고요. 혹은 아예 이 천사가 손을 잡고 자기랑 같이 더 멀리 날아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기회가 들어올 때 기회를 잡아내는 사람한테 새로움이 온다. 오늘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고요. 또 오늘 가운데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자연스럽게 물살에 몸을 맡겨라 라는 카드. 나는 사람들이 각자의 독특한 길을 간다. 독특한 고난을 헤쳐간다. 나는 그거 다 이해한다. 이런 카드도 들어왔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성향이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어떤 불의 폭력 이런 걸 행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억지 이런 거 부린다면 적절히 또 선을 그어야겠죠. 그것도 상대방에게 학습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불을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상대방으로부터 큰 도움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적정 수준의 공감을 유지하시면서 불 조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회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파랑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의 카드들을 보면 굉장히 심오한 메시지를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많은 카드들이 이제 끝과 시작,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요. 일단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다, 이런 깨달음. 또 끝은 시작과 맞닿아 있다, 이런 관념 여러분에게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 파랑분들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좀 과거부터 연결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전생에서부터 희한한 연결이 남겨져 있는 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묘한 인연으로 보이거든요. 또 이분은 파랑분들의 다음 생애가 만약에 있다면 다음 생애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카르마의 인연이라고 보여요. 그 정도로 깊은 인연이 여러분에게 다시 나타난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좀 재조명된다. 다시 나타나는 인연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경우에 도움이 실제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조금 더 철학적인 관념에 가깝다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기존 가치관을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 내 삶이 끝을 하나 매듭짓게 되고 다시 삶을 시작하는 것 같다. 이런 깨달음이 가장 크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몇몇 분들 경우에는 연락이 아예 끊어졌던 사람이 다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연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굉장히 가까웠던 친구였는데 멀어진 사람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또 멀어졌을 때의 충격도 컸다고 보이거든요.
나는 이제 잊은 줄 알았는데 라고 여러분이 애써서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그러려고 노력한 관계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니,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연락을 한다니, 그거 자체가 지금 여러분의 감정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다른 도움보다 훨씬 더 앞서고 있는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어떤 해소감이나 분출감 이런 게 더 강하게 보이거든요. 특히 이 사람이 주는 도움은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힐링을 가져다주는, 특히 과거에 대한 사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상대방이 그동안 좀 여러 경험들을 해왔던 것 같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서 파랑분들의 진심, 또 여러분의 진가를 다시 깨닫게 된다라고 해요.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내가 이제 알겠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그 진심 어린 고백, 파랑분들이 피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완즈의 여왕 카드랑 다음에 메이저 전차 카드까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지난 일을 바꿀 순 없어. 그렇다고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건 아니야. 굉장히 겸허하게 고백하고 또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과거를 돌리고 싶지만 안 된다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새로 시작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 오늘 동물 카드로 지금 이분이 물고기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 물고기는 물살을 헤쳐서까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물살을 거스를 수 있다. 세월을 거슬러 왔다. 과거로부터 왔다. 이런 특징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 물살에 맞춰서 적응하는 능력도 뛰어나요. 적응력이 뛰어난 성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다양한 걸 적응해왔고 또 그 과거 사람이 이제 파랑분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특히 일본에서는 이 잉어를 두고 귀인이다 라고 아예 특징을 따로 붙였어요. 그 정도로 긍정적인 사람이다 이런 힘이 있거든요. 또 물처럼 흐르고 있는 특징을 가진 것이 금전인데 그 금전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물고기에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물고기의 뜻은 금전적인 이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미래가 유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인간이 태초부터 물고기를 잡아서 먹었고 또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강가 위주로 도시가 생겼잖아요. 이제 물고기는 앞으로의 복이 있을 것이다. 예언적인 의미도 강해요. 자, 이렇게 물고기 특징을 여러 차원으로 생각해 본다면 파랑분들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과거에 대한 사과로 시작하고 과거에 대한 치유를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차원, 미래 금전이나 커리어, 미래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가져올 것 같거든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위에 초월이라는 키워드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별의 죽음과 탄생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예요. 파랑 너는 우리의 과거를 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이제 새로운 별에 대해서 너와 얘기하고 싶어. 약간 이렇게 고백할 것 같거든요. 또 이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를 풀려고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좀 더 호의를 베풀었다거나 친절을 보여줬는데 상대방이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몇몇 경우에는 그 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뭔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죠. 배신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진심을 두고 평가절하했을 수 있고요. 오히려 그걸 또 당연하게 여겼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시절의 별은 이제 죽음을 맞이했고요. 또 이분이 그 사이에 여러 경험을 했다고 하거든요. 파랑분들과 갈등을 겪었던 것 혹은 오해했던 것 충분히 후회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운명의 수레바퀴를 같이 굴려보자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얘기도 풀어나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래에는 완즈의 시종이랑 동전 4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의 연락이나 이분의 막 적극적인 그런 다가옴 여러분이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드실 수 있거든요. 가까이 이 상황이 딱 다가왔을 때는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랑은 마무리가 정말 좋지 않았어. 이런 마음도 있고요. 더 이상 이 사람이랑 나랑 가까이 해봤자 나한테 도움될 게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분이 다가와서 정말 사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정말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키워드 카드에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도움이다 라고 말하는 거에 메이저 바보 카드가 나왔고 또 마지막 카드에서도 연약함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두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의 자세가 아주 비슷해요. 한 손을 뻗어서 하늘을 향하고 있고
나머지 몸의 자세를 보면 날아갈 것처럼 아주 유연해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주는 도움은 당연히 여러분을 좀 더 하늘로 향하게 하는 좀 완전한 새로움 이렇게 보이고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파랑분들은 이분의 도움을 기반으로 했을 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실 수 있고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기 위해서 두 분의 과거를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게 대화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몇몇 분들은 이 과거의 연인이 다시 나타나서 만남을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거든요. 솔직담백하게 고백하고 우리 이미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나는 새로운 미래를 너와 함께하고 싶다.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재회의 운도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연인의 경우가 아니라면 과거에 가까웠던 우정인데 그게 멀어졌다가 다시 시작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거 해보자. 같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보자. 좀 동업의 운으로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회사원이신 경우라면 예전에 알고 지냈던 동료나 회사 사람이었는데 연락이 다시 올 수 있어요. 나 이번에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 가장 먼저 파랑 네가 생각났어. 이렇게 이직 기회를 알려줄 수 있고요. 좋은 기회를 알선해 줄 수 있고요. 또 인맥의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장면도 보여요. 이제 이렇게 파랑분들 경우에는 과거에 한번 끊어졌던 인연, 그게 다시 나타나서 여러분한테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때 문제는 사실 신뢰, 이렇게도 보여요.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들을 보면 이제 맺고 끊는 거 주의해라 이런 메시지도 보이거든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뭔가 결정적인 변화의 사인을 가져다 주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운명의 수레바퀴도 들어왔고 자유, 변화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오늘 조언 카드 중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은 사실 시작과 맞닿아 있다. 나는 그걸 배우는 중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의 끝은 원래 또 하나의 시작을 말하죠. 두 분의 과거 관계는 끝이 났고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작을 두고 지금 배우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배움이 남아있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애정관계라면 애정, 또 인간관계라면 뭐 상대방의 인성같이 과거에도 일단 두 분이 합이 맞았던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끊어졌죠. 이제 거기도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시절에 함께 했었고 그때 좋았던 점, 잘 맞던 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끊어졌다는 거는 복구할 수 없었던 것도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도 생각해야 되고 나에 대해도 생각해야 되고 둘의 시작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파랑분들이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점이 상대방한테 있었을 수 있고요. 혹은 여러분 입장에서도 오해가 남았을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정말 한계야. 나는 이제 진짜 끝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던 장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끝이 난 건 과거고요. 그게 지금도 나한테 한계로 남아있는지 혹은 나는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는데 상대방이 정말 그 부분을 바꿨는지 정말 변했는지 달라졌는지 더 이상은 그 한계를 두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거든요. 두 분 사이의 신뢰의 이슈 이것도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새로운 시작 깔끔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오늘 연약함과 자유 이런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단어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연약하고 또 넘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직접 여러분의 과거를 치유해 주려고 마음먹고 또 다가오고 소통하려고 하고 용서 구하고 사과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상처가 시작되는 것처럼 아플 수도 있고요. 다시 또 무언가로부터 상처받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카드는 상처가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상처를 가지고 상처를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닐까? 그래야 우리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상대방과의 재결합, 다시 만나고 연락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경계심도 생기실 수 있어요. 또 변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변하지 않는 상황 혹은 상대방이 새롭게 어떤 제안을 하는 거 이제 그걸 두고도 여러분이 고민되실 수 있거든요. 내가 이번에는 정말 실수하지 않을 거야. 약간 딱딱해진 마음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한테 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강한 자신감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이제 다가올 때는 일단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진심으로 열린 마음으로 또 용서해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 진짜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이럴 때 여러분은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시면서 용서의 자유를 누려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일단 힐링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상대방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하자, 함께 시작하자. 그 타이밍도 분명히 운명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이슈는 반드시 언급하시고 타협점도 찾아보시고요. 또 상대방의 사과나 뭔가 오해를 풀어가려고 노력할 때 그거 자체를 여러분의 힐링 포인트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감정의 힐링이 지금 파랑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게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움이라고 보여요. 여러분 정서에 지금 필요한 치료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과거 사람이 다가올 때 용서는 용서답게 딱 대하시고 그러면서 후련함과 자유를 누리시고요. 상대방이 제안하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거는 용서랑 별개로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시고 정말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고 의미가 되는 방향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간 고르신 분들,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사람, 또 도움 이후에 달라질 여러분의 모습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빨간 분들 경우에는 이 도움의 가능성 자체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빨간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 기회에 잡아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빨간 분들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한테 앞으로 축하의 장면이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 상대방의 도움이 꽤 크게 작용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도움을 발판으로 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운이 좀 트이게 되고요. 여러분의 운의 맥락과 흐름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 축하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 혹은 여러분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 여러분의 평소 일과를 조금 벗어나는 일 그런 차원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상적인 일을 가지고 축하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빨간 분들에게는 이제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 그 사건이 축하가 될 것이고 또 그 사건에서 여러분이 좀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게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 축하 카드의 키워드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눠서 여러분에게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을 축하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은 기쁜 일을 맞이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축하 카드, 또 앞에 들어온 카드의 칼의 여왕, 또 완주 6번 이렇게 들어온 걸 보면 빨간 분들의 이미지는 확실히 좀 승진이라든지 합격, 성장 이런 기운이 강하게 보이거든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상대방의 도움을 통해서 고객이 확 늘어나게 될 수 있고요. 뭔가 커다란 거래처랑 계약을 맺게 되는 상황도 볼 수 있고요. 이분의 도움을 기반으로 뭔가 비법을 알게 되는 그런 모습도 가능해요. 또 이분의 조언이 여러분에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흐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 도움을 기반으로 여러분에게는 성공과 축하가 온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을 보시면 흑의 기운, 이 실용성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흑의 기운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강해요. 또 단단한 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흑 자체는 이제 영양분을 품고 있다가 식물에게 제공하고 또 식물이 뿌리를 내리면 막 바람이 불어와도 식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뿌리를 든든하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을 봤을 때는 만물의 어머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세상에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우리가 대자연에 가서 힐링을 하고 또 이 흑의 성질을 영어로 earth, 지구 자체다, 지구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흑의 기운이 있는 사람은 좀 모든 사람, 다양한 사람을 품어주는 성향이 강해요. 또 이 흑이 되려면 사실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암시하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비바람을 맞고 또 바람에 따라온 모래를 차곡차곡 쌓게 되고
또 오래되면 이제 지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층 자체가 세월을 말해요. 이런 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빨간 분들을 도와주는 분은 여러 경험들을 쌓아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비바람을 견딘 세월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커요. 혹시 이분이 나이가 어리다면 평소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또 여러 분야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요. 분야를 막론하고 뭔가 철학적인 사고를 즐겨하는 분? 근데 그걸 섣불리 말하지 않고 으스대지 않아요. 흑의 성질은 확실히 좀 겸손함이 있거든요. 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뭐 황소자리, 또 처녀자리, 염소자리가 흑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분들 경우에는 막 말을 화려하게 하기보다는 글의 성향이 강하고 표현을 막 하기보다는 수용이 훨씬 더 강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만간 이렇게 흑의 성질을 가진 사람, 좀 고요하고 단단한 사람,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언을 할 때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분의 특징으로 아래 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제 굴은 단단한 겉껍질을 가지고 있죠. 껍질은 단단한데 사실 속에는 매우 여린 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분이 겉으로는 좀 무뚝뚝해 보인다든지 좀 사무적으로 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의 선입견에서는 뭔가 저 사람은 본심을 드러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특히 이 굴카드의 대표적인 특징이 비밀이거든요. 말수가 적고요. 평소에 막 여러 사람에게 막 조언을 하진 않아요. 이분이 조언을 여러 사람에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 오지랖이 넓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타인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너도 너의 하나의 인격체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너의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의 마음이 또 여리기도 하거든요. 내 마음이, 내 속이 이렇게 연한데 다른 사람도 연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강하고 날카롭게 대하겠나? 약간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또 말수가 적기 때문에 막상 인간관계가 막 넓지는 않거든요. 굴은 또 한번 딱 바위에 자리를 잡으면 고정해서 살아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몸을 바쁘게 움직이진 않아요. 이분은 명상을 즐겨한다든지 자기 개발도 많이 하고 특히 독서를 즐겨하고요. 또 직업 같은 경우라면 이분의 경우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바꾼다거나 유행을 타지 않고 좀 묵묵히 자기 일에 힘쓰는 편? 또 패션 스타일 같은 것도 주로 자기만의 시그니처한 아이템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굴카드의 고정적인 면, 또 변함없는 부드러움, 좀 비밀스러운 모습, 이게 이제 흑의 성질과 연결되거든요. 근데 조만간 여러분에게 자기만의 속살, 자기의 영양분,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이분이 평소에는 막 아무한테나 조언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조언의 계기를 보시면 앞에 칼 8번 카드랑 컵 7번이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옵션 때문에 고르지 못하는 상황이 조만간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고요. 여러 방향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걸 취하는 게 맞는지, 어떤 게 더 이익인지 여러분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또 위에 들어온 이 칼 8번 카드를 보시면 거미가 덫을 만들었는데 지금 무당벌레가 걸려 있거든요. 이미 덫에 걸렸으니까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죠. 또 거미가 이만큼까지 왔으니까 도망갈 시간도 없어 보여요. 또 아래 보시는 컵 7번 카드는 좀 컵이 아슬아슬하게 쌓여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카드는 원래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든 컵을 내가 다 가지고 싶은데 근데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다 떨어질 것 같고 위태로울 수 있고 다 깨질 수 있죠. 심지어 주변에 바람도 불고 있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어도 충분히 위험해 보여요. 이때 어떤 방법으로 컵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을 우선순위로 취하는 게 좋은지 그걸 지금 상대방이 알려주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알아내는 방법, 위험한 순간에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순간적으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무당벌레가 외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도와달라는 신호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해결법을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학생이신 분들이라면 장학금을 받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이라든지 좋은 기회를 상대방을 통해서 얻게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참여하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 같은 거를 상대방이 알려주게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의 커리어에 있어서 정말 딱 맞는 조언, 그걸 상대방이 해줄 수도 있고요.
진로에 대한 조언일 수도 있고 직접 이분이 여러분의 멘토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멘토를 연결해주는 사람도 될 수 있죠. 직장인이시라면 조만간 윗사람의 눈에 띄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거든요. 상대방이 고과를 좋게 준다든지 여러분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동료들보다 여러분이 좀 더 앞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주지 않은 영업 비밀 같은 거 알려준다든지 뭔가 큰 고객을 여러분에게 연결해 줄 수도 있거든요. 굳이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헤드헌터로도 작용할 수도 있어요. 고객사의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여러분이랑 이제 연결되면서 도움을 준다든지 혹은 오래된 가족이나 지인이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알려준다든지 조언을 해줄 수도 있죠. 이제 이분의 특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요하고 좀 정적인 이런 흑의 성질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또 동전 9번까지 나온 것 같아요. 동전 9번 카드는 자기가 쌓아온 노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결실을 맺었다. 또 그걸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이제 그때 나오는 여유를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확실히 좀 더 노련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이미지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두 분의 에너지를 비교해 보자면 잠재력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두 분이 딱 마주치는 상황 자체에서는 상대방이 훨씬 더 레벨이 높고요. 상대방이 원숙하고 성숙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이 먼저 예의도 갖추고 대화를 시도하는 거, 그거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흑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굴처럼 겉으로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예의나 존경, 이런 사회적인 장치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빨강분들 경우에는 이분한테 여러분이 먼저 직접 다가가는 거, 그게 훨씬 빠른 방향일 거예요. 또 적극적으로 먼저 대화는 시도하시고 동시에 예의를 갖추는 것, 일의 순서를 생각하는 거를 생각해 두시는 거, 그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우리가 흔히 어떤 문제 상황에 닥치게 되면 당황하기도 하고 뭔가 빨리 탈출구를 찾고 싶다 보니까 일의 순서나 어떤 예의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너무 급박했을 때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이분한테는 꼭 인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지혜도 발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칼 8번 카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급박한 상황,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정말 긴급한 상황, 그렇다면 일단은 허공에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밖에 할 수 없겠죠. 이제 그럴 때 이분이 딱 칼을 들고 나타나서 여러분 구해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예의 갖출 시간도 없을 수 있고 또 예의 갖추지 못해도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또 맥락이 납득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히려 목숨을 구해줄 수 있을 정도의 급박한 장면이라면 더더욱 나중에 감사 인사 꼭 해야겠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칼의 여왕이랑 컵 1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예의를 갖추신다면 두 분 사이 인연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앞으로 함께 더 많은 거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굴의 속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무가 한 번 땅에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리를 잡거든요. 두 분은 앞으로도 더 깊은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또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꽤 많은 도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는 조언들, 특히 고민이나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 약간 여러분의 가치관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또 오늘 조언 카드에 보시면 변화 카드, 움직임 없이는 어떤 것도 성장하거나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도움을 가지고 여러분은 좀 더 성장할 것이다. 이런 확신도 가지실 것 같거든요. 마지막 카드에서도 힘과 의도, 이런 카드, 또 가운데도 나는 나의 내면의 가이드를 따르게 된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어요. 이분은 이제 여러분의 자아를 깨워주게 되는 새로운 도움을 주게 되고 새로운 기회를 주거든요. 이 이후에는 여러분이 나는 내 직감을 믿을 수 있겠다. 이런 확신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도움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커리어라든지 특히 직업이나 금전적인 행운도 따라올 거거든요. 이제까지 가보지 못했던 영역으로 과감하게 진출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특히 사람들로부터 축하받을 일을 거머쥐게 되실 것 같거든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하늘이 나한테 사람을 보낸다. 나는 인맥에 운이 있다. 그 도움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예의를 갖춰서 여러분이 먼저 도움을 요청해 보셔도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비밀 같은 해결책 알려줄 것 같아요. 네, 그럼 빨강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초록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초록분들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일단 물리적인 거나 금전적인 도움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여러분의 감정에 정말 많은 영향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특히 초록분들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의 도움이 한순간에 있고 또 떠나가는 게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또 이분의 시선에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사랑을 담게 되고 또 존경하게 되는 모습도 강하게 보이거든요. 두 분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될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이 여러분을 멘토로 삼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요. 삶의 활력도 생긴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의 에너지가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손에 힘이 없으면 글씨체도 흐려지게 되고 또 글씨체가 흐려지면 막상 어떤 글자를 썼는지 알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손에 딱 적절한 힘을 주어서 또박또박 글씨체를 쓰면 글씨체 자체에도 사실 정체성이 생겨요. 그 글씨가 주는 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서명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 글씨는 초록의 글씨체다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게 되고 실제로 글씨체를 통해서 사람의 심리나 행동을 분석하는 학문도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글씨체 정체성이 변하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게 되는 이미지도 달라질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초록은 정말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단단하게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면에 숨겨진 이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초록이 어느 날 갑자기 좀 성숙해진 것 같지 않아? 초록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 약간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초록분들 만나는 사람, 나중에 처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의 첫인상을 봤을 때 포스가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예의를 갖춰서 대할 것이다. 약간 그 정도의 내공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람들은 자세히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초록분들이 이 상대방을 통해서 받게 되는 도움, 가장 큰 것을 보면 나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강한 연대의식,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에도 보시면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줘요. 때로 나는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셨던 초록분들 계시다면 이제 들어오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제 누군가가 있다.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게 될 거고요. 특히 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좋을 때나 기쁠 때만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고요. 또 최대한 서로를 위해서 에너지를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두 연결돼 있다면 함께 춤도 출 수 있게 되고 또 돌부리에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넘어지진 않을 수 있죠. 초록분들에게 다가올 도움은 이렇게 인맥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 체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그때도 이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이런 해결책이 있는데 초록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연결해 있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너에게 도움 줄 사람, 내가 알려줄게. 약간 인맥을 소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에는 정말 세상 참 좁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또 오늘 결정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카드들 읽어보면 이 상대방의 외모가 좀 뛰어날 수도 있고요. 이제 외적인 조건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사수자리 카드 또 아래에는 가젤이 들어왔기 때문에 몸이 가볍고 좀 활기찬 면이 있거든요. 약간 노란빛의 밝은 에너지가 있어요. 이분 자체가 일단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많을 거고요. 오랫동안 자기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또 사랑을 흘려보낼 줄도 알거든요. 초록분들한테 사랑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사랑에는 대가가 없잖아요. 이분이 초록분들한테 사랑과 배려를 줄 때도 받을 거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또 보답을 미리 계산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해요. 일단 사수자리는 목표가 딱 정해지면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이거든요. 게으름 피우지도 않고요. 좀 빠릿빠릿하고 적응력이 뛰어나요. 상황을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결단력이 있고 또 눈치도 빠르고 센스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또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딱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의 에너지도 분명히 강하고 또 사수자리는 화살을 쏘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확장의 에너지, 또 이동, 변화 여기에 대해서도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이걸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약간 이렇게 제안하면 이 상대방은 그걸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정말 눈에 보이게 만들지 아주 빠르게 전략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수자리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를 만났을 때 바로 그걸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두 분의 케미가 일단 그런 부분에서 발휘될 거고요. 그런데 이분이랑 여러분이랑 들어오는 합의 장면을 보시면 컵 3번 카드에 동전 3번이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칼의 왕이 들어왔고 동전 10번으로 좀 급진전되는 모습이 있어요. 아마 많은 경우에 초록분들에게는 이제 이 상대방이 좀 비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이고요. 또 연인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가젤이 바로 캐치할 수 있으면서 또 가젤이 여러분을 보좌하거든요. 그러면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낸다든지 또 확장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할 것 같거든요. 이제 로맨틱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면 두 분이 연인이 될 수 있는데 이제 함께 돈을 모은다든지 같이 시간을 보낸다든지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될 수 있고요. 평소에 일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두 분이 데이트를 하면서 뭔가 예술적인 취미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가젤은 좀 아름다움이나 미에 대한 가치관이 좀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우리 같이 아름다운 거 보러 가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즐거운 일을 같이 하자 약간 이렇게 제시하거든요. 여러분의 취향이 이 상대방을 기반으로 한층 성숙되게 되고 또 여러 경험들을 같이 쌓아 나가게 될 거예요. 특히 그러면서 가젤은 보좌하고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강하거든요. 여러분을 존경하는 눈빛이 있어요. 그래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고 연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을 좀 우러러보는 비서, 여러분의 후배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그런 흐름도 가능하다고 보여요. 특히 이 칼의 왕카드랑 동전 10번의 조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의 리더는 이 상대방이 아니라 초록분들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은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지만 사실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은 거의 없거든요. 이 가젤은 시스템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건축가 같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걸 관찰하는 역할이 강해요. 방의 인테리어를 세세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방의 주인이 되려고 하진 않거든요. 또 사수자리 자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대장에 가까워요.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권위를 만들어서 자기 세상을 이룩하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비교해보면 여러분보다 좀 더 어린 사람이나 후배에 가깝고요. 동료나 친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충분히 좀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정서적인 지지도 해주고 또 여러 예술적인 취향을 가미해 줄 거거든요.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관점들을 보여주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착착 서포트해주는 그런 면이 있어요. 이제 이미지로 보면 르네상스 시대나 중세 유럽의 예술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제 그 예술가가 여러분이시고 그 예술가를 후원하는 패트론, 그 후원자의 모습이 상대방으로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예술을 지지하고 또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금전을 보태준다든지 여행을 함께 계획하고 여행을 하게 되고 이제 이게 여러분의 예술적인 역량이 더 키워지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분이 이제 궁전에 데려가서 여러분을 왕한테 소개시켜준다든지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아껴주고 또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작품 세계를 후원하는 후원자, 그게 바로 이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예술가고요. 이제 후원자는 도움의 능력이 있고 예술적인 안목은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예술을 실행하는 능력은 없어요.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후원자는 더 나은 예술가에게 후원을 할 뿐이죠. 이제 이렇게 상대방은 여러분을 알아보면서 예술적인 안목을 기반으로 후원하게 되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를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든든함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예술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여러분의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 그런 메디치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르네상스가 번성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초록분들의 삶 자체가 상대방의 이런 전폭적인 지지, 전폭적인 격려, 사랑 이런 걸 기반으로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뻗어나가세요. 이렇게 평생 지지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까지 초록분들 중에서 나는 인복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정말 그런 고민이나 우울한 심경, 이게 앞으로는 정말 무색해질 정도거든요. 엄청난 후원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곁에 온다는 거는 내가 이제까지 진짜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이렇게 여러분 실감하실 수 있어요. 오늘 조언 카드에 보시면 나는 선한 일을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주인공이 책을 들고 있는데 이 책이 바로 여러분 삶의 역사예요. 이제까지 한 장 한 장 쌓여오면서 여러분의 삶은 다 선한 일의 누적이었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고 안도와 안식의 눈물이거든요. 나의 책이 이제 덮였다. 나의 어려움은 이제 끝났다. 나의 과거는 충분히 힘들었지만 나는 이제 그 부정적인 역사책은 덮는다. 나는 이제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초록분들은 이제까지 정말 고생하셨던 것 같은데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 나의 고생 누가 알아주나 이렇게 느끼셨을 수 있고요. 나는 정말 혼자다. 외로움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키워드 카드에서는 유머가 다가온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제 삶에 조금 더 긍정적이고 가벼운 또 밝은 면 여기에 집중하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화가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여러분의 그림 조금 어두운 분위기였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그림 안에도 아주 옅은 밝은 빛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후원하는 사람이 조만간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잠재력을 보는 거죠. 내가 당신을 후원하겠습니다. 나는 이 빛이 참 마음에 드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집중해 주시겠어요? 조금 더 밝게 그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후원자 등장할 것 같은데요. 그 후원자 등장이 있기 때문에 초록분들은 내가 정말 이제까지 의미 없이 살아온 게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깨달으실 것 같아요. 인생에 이런 날도 있구나 기쁨의 눈물 흘리실 것 같고요. 그 귀인이 다가오는 게 사실 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노력하셨기 때문이고 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의 손길이 다가올 때 거절하지 마시고 한번 그 도움을 또 의심하지 마시고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